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합니다. 오늘의 작전의 제목은 이겁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운주의 패노션이거든요. 지금 이 패노션의 52주 신고가 경신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제가 부제로 원유, 가스, 철광석, 곡물 5년간의 잠이었죠. 진짜 5년간 철저하게 하방이었었는데 이들의 잠이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노션은 정말 많이 잊혀진 기억이 됐을 겁니다. 패노션이라는 기업 보면 국내 최대 벌크선, 배는 크게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이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선 쪽에서는 이 HMM, 옛 현대상선이 있고 벌크선에서는 이제 바로 이 패노션이 대장주인데 역사가 좀 깊죠. 범양상선이라는 범양그룹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STX로 넘어가서 STX 패노션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2015년 하림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현재 이 패노션은 이제 하림 거고요. 과거에 이제 HMM 인수에도 막 도전하고 했을 때 이제 하림이라는 닭고기 업체가 뭘 하냐 뭐 이런 또 그때 비아냥도 있었지만은 현재 패노션은 또 이제 하림그룹 쪽에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구조는 역시 벌크 화물입니다. 벌크선이 주축이고 그런데 뭐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벌크를 하다가 비벌크 쪽 라인에 상당히 사업 다각화를 성공을 했거든요. 비벌크에 뭐가 있느냐? 유조선이 탱커가 있고 LNG를 운반하는 가스의 LNG 운반선이 벌크와 두 개 비벌크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크선 하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벌크라는 거는 뭐냐면 단위 벌크 있지 않습니까? 곡물이라든가 석탄 과거에 철광석, 시멘트 이제 이런 것들을 옮기는 배를 우리가 벌크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있잖아요. 벌크선에는 BDI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 운임지수는 뭐 HMM 뭐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데 최근에 연일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놓고 보면 지난 1월 20일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앞다퉈서 이 패노션을 이제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있나 이렇게 좀 보시면은 왜냐하면 HMM 투자하시는 분은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또 패노션 투자하시는 분은 BDI라고 하죠. 이 벌틱 권화물 지수, 운임지수를 보면서 이들이 올라갈 때 주가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서 그러면 패노션이 이렇게 좀 반응을 한다면 이 BDI, 이 발틱 건화물 지수에도 뭔가 있나라고 한번 봤더니 뭐 그렇게 중대한 변화는 없어요. 제가 5년간의 추이를 봤거든요. 보면 역시 지금 BDI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히려 지난 2025년은 2024년 대비 조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저때 코로나 때 정말 좋았잖아요. 이제 2020년, 21년에 뭐 HMM 그때 흠슬라라고 했었고 패노션 한번 쭉 뽑았다가 이후에 거의 4년 가까이를 쭉 하방으로 돌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2025년은 아주 안 좋았다가 약간씩의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조짐은 있기는 한데 BDI 자체 그러니까 이 벌크선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1개월에는 반등이 있다 쳐도 지금 52주 신고가 또 상승 랠리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패노션의 52주 신고가 경신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저는 결국에는 이 탱커와 LNG 운반선 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패노션은 벌크와 비벌크가 있고 비벌크의 쪽에서는 탱커와 LNG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탱커 그러니까 뭐 유조선이겠죠. 초대형 유조선, LNG선이라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패노션이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해서 이 VLCC 쪽 라인, 초대형 유조선 그리고 LNG 벙커링선, LNG 운반선 이런 쪽으로 꽤 다각화를 잘 해놨습니다. 탱커선도 굉장히 잘하는데 18척 이상의 탱커,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도 갖고 있고 고객을 놓고 보니까 엑선모빌, 쉘, 또 뭐 SOL 국내 등의 이런 또 정유 회사들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국내 증권사는 이 패노션을 어떻게 보고 있나, 또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을 어떻게 보고 있나를 봤더니 하나증권에서는 패노션에 대해서 벌크부터 비벌크 중에 VLCC까지 요즘에 핫한 거는 다 있다. 또 이런 제목의 리포트가 있었더라고요. 이 VLCC라는 것이 뭐냐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 보통 보면 규모로는 30만 톤까지 20만 톤 이상의 정말 사이즈 큰 원유 운반선인데요. 요즘에 왜 이 VLCC 초대형 운반선 이야기가 해운에서도 많이 나오고 조선에도 많이 나오냐 하면 원래 석유 시대가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조선 라인들을 전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신규 주문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트럼프가 될 줄도 몰랐었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의 한 절반이 다 노후화가 됐거든요. 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뭐 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떡하니 이제 트럼프가 오고 다시 원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다시 신규 주문을 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기존 거 꾸역꾸역 운영해야 되나? 좀 이런 미스매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LCC 쪽에 수급이 깨지면서 앞으로 원유, 특히 유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톤마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지금 러시아가 목리를 부리면서 요만큼에 가서 배달하면 될 거를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지금 톤마일 증가 이슈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H&M도 그렇고 또 이 패너션 모두에게도 좀 호재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버리면 갖고 있는 탱커선들에 대한 운임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가의 탱커를 얘기했고요. LNG 운반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조선업계를 지금 먹여 살리는 게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입니다. 물론 10척 중에 6척은 중국이 갖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 3-4척의 고부가 가치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LNG 운반선의 수요가 커진다는 거고 이건 바꿔 말하면 가스 쪽의 라인들 그러니까 LNG 운임도 함께 꿈틀대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 패턴 로직입니다. 유가가 여기서 오른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면 안 그래도 이 VLCC와 LNG 운반선 쪽에 어떤 미스매치 나오고 있는데 운임이 크게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배팅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패너션은 실적주의이기도 한 게 요즘에 아예 non accountable NA 나오는 것들도 주가가 뭐 3배, 4배 오르고요. 뭐 PER 7,000배, 7,100배가 로봇 대장주고요. 이런 와중에 여기는 따박따박 돈을 법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1조 4,700억, 영업이익은 한 20% 늘어났거든요. 1,300억을 나오고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원래 잘하는 벌크선도 그냥 꾸준하게 돈 벌고 있고 탱커선은 지금 VLCC 초대형 우주선 때문에 호황으로 이제 막 돌입하려고 가고 있고 LNG 라인은 작년부터 해서 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적은 뭐 안정이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정말 뭘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작년에 금, 은, 구리가 한번 트리플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원자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그리고 곡물이 올해 드디어 긴잠을 깨어나는 것이 이 패너션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 원유, 가스, 곡물, 철광석이 얼만큼 4년, 5년간 소외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 보시죠. 저기 코로나 직전 또 우크라이나 터지고 나서 한번 시세 뽑고 거의 바닥이죠. 가스도 저때 한번 시세 뽑고 거의 4년간, 5년간 바닥. 철광석도 2021년에 시세 한번 나오고 4년간, 5년간 바닥. 곡물도 그때부터 해서 바닥. 저 5년간의 긴 하방 박스를 이제 깨고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주를 결과적으로 펜오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 사태가 뭐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란 사태 터져서 뭐 호르무즈 해협, 유가 변동성 등등 나올 때 당장 정유주들도 중요하겠지만 한 단 다음 단 보면 해운주 무조건 가거든요. 여기는 H&M도 컨테이너도 있겠지만 저는 벌크, 비벌크를 하는 패너션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곡물이 정말 우리가 7년, 8년간 먹거리 가격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곡물 가격도 여기까지 이렇게 더 눌러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곡물 라인도 보면 지금 미국, 싱가포르 법인에서 곡물 트레이딩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벌크를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라인에서는 이제 패노션을 함께 보고 있고 마지막 패노션은 철광석이죠. 철광석도 이제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감산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철광석까지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 벌크
그리고 앞서 말했던 뭐 원유, 가스 등의 이제 비벌크 라인이 함께 가는 이제 그런 패노션이다 볼 수 있고요. 제가 차트 하나를 이제 주봉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지난 2021년에 코로나 되면서 완전히 세계가 멈춰 있었잖아요. 그때는 운임이 부르는 게 값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2,000원짜리가 거의 9,000원까지 한번 쭉 뽑아 오르죠. 그리고 코로나 정리되면서 하염없이 또 뭐 물 가격 떨어지면서 나왔다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3,000원대에서부터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패노션도 인기가 없지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결국 원자재 라인들을 좀 보신다면 이런 어떤 이제 운임, 이 해운까지도 함께 보시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작전 풀어가 봤습니다.